왔다. 굿모닝입니다. 지금 8시 26분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이번 두 번째 이제 후반기 학기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보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강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진짜 땡볕? 막 더운 느낌이었는데 지금 나오니까 와, 바람이, 공기가 차요. 갑자기. 네, 뭐 물론 다음 주 정도 다시 이제 더운 기온으로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와, 지금 뭐 7월 중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차다고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막 수련회 가면 보통 여름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막 숲속이고 보통 그런 자연이 있는 공간에 있잖아요, 외곽 쪽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딱 나오면 약간 쌀쌀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막 안개도 껴있을 때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해로 나오니까 해는 또 따뜻하네요. 제 생각인데 이게 해가 이렇게 지면을 데워서 좀 이렇게 데워져 있다 그러면은 좀 따뜻한 것 같고, 어제는 이제 비가 계속 내렸고 저녁까지 계속 구름이 껴 있었거든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면을 데웠던 시간이 확실히 부족해서인지 아침 되니까 찬 공기가 싹 올라오네요. 대신 다시 해가 이제 비치면 좀 괜찮겠죠? 네. 배 목줄 풀고 가는 사람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보통 다 꽉 잡고 가던데. 아무튼 네, 오늘은 프로덕션 수업 보강이 있습니다. 가면서 프로덕션 수업 얘기나 해보죠.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프로덕션 수업이 있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번 주 수업에 갔더니 교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9시 수업인데 9시 반이 돼도 안 오고 10시가 돼도 안 오고, 애들은 한두 명씩 가고. 저도 한 10시쯤에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메일에 답장도 없고 뭐 공지도 없고, 결국은 한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수업이 12시 끝이니까 12시 한 10분쯤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한테 온 건데 이렇게 쓴 내용 자체는 모두에게 쓴 것처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여기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수업을 하기로 딱 결정되기 전에 이미 맡아놨던 뭐 일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해줬어요. 오늘 수업은 취소된 것으로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한테만 그거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기다렸죠. 제가 이제 그거를 미리사 친구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게, 모두에게 그거를 알리고 싶었다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도 공지를 하겠지.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답장을 했죠. 개인적으로 이제 답장을 해서 여기 몇 명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교수님이 연락이 안 돼서 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다 는 식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때 저한테는 또 답장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해줘서 고맙다, 뭐 다음 주에 보자, 이런 간단한 답장이었는데 또 저한테만 보낸 거예요. 이분이 그 사이에 뭐 공지를 올리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 보면 이 메일이 모두에게 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그 메일 자체를 캡처해서
알려줬죠. 얘들아, 오늘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해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엊그저께죠. 그저께 화요일날 이제 아침 수업이었는데, 뭐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후반기 학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상업 광고냐 이 공익 광고냐 요거를 정해가지고 얼른 프로덕션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7주 중에 한 주는 쉬는 날이어서 수업을 못했고, 그때 캐나다 데이인가 그래가지고 6주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주를 자기가 못 나온 거예요. 5주 남았죠. 그럼 이제 순서가 뭐냐면, 이 상업 광고, 공익 광고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각자가 전부 다 하나씩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그게 이제 점수에 반영되고, 그 중에 이제 만들고 싶은 사람 것만 그룹을 짜서 만드는 건데, 아무리 30초짜리 광고라고 해도 뭐 배우를 섭외하고 뭐 하려면 최소한 3주, 4주는 필요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네. 왜냐면 마지막 한 주 때는 봐야 되니까. 그 한 주는 없다고 치면 지금 5주 중에 4주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화요일날 수업을 했으니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걸 이제 본인도 알고 있는지, 이제 보강을 급하게 잡는데, 보통 보강 잡으면 뭐 한국도 똑같지만 뭐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다 각자가 다른 교양을 듣고 있기도 하고, 저희 수업이 언제 있고 언제 없고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보통은 물어봐요. 이 날짜 괜찮아? 뭐 이러면서. 그럼 애들이 이제 저는 그때 뭐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이 날짜 중에 언제가 괜찮아,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후보를 주고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너무 급했는지 그냥 월요일날 오더니 막 수업을 갑자기 막 하고 그러더니, 자 그럼 금요일날 보강한다? 갑자기 말미에 거의 뭐 후려치듯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금요일이요? 저 금요일날 여기서 꼭 들어야 돼.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영어 수업이 있거든요. 저도 저번 학기에 들었던. 그날 영어 수업인데요. 어떤 애는 그날 저 8시부터 아침 수업이 있는데요. 그 교양 수업이 그날 온라인으로 있는데요. 한 절반이. 그래서 숙제를 원래 오늘까지 하고, 자기 교수님 생각은 그거예요. 난 숙제를 5주차에 이제 발표를 들었으니 너네한테 내가 4주를 줄게. 사실은 3주지만. 왜냐면 마지막 주에는 그냥 발표만 할 거니까. 자, 내가 충분히 줬지? 이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수업이 그때 있다는 거는 이제 약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 명이 저 그날 영어 수업 있어서 못 오겠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너는 그 다음 주에 발표해. 왜냐면 걔 걸로 제작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걔 한 명이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걔가 딱 그러니까 다른 애가 저도 그런데요. 저도 똑같은 수업인데요. 저는 다른 수업인데 8시부터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뭐 아침 일찍 안 오고 수업 딱 끝나고 뭐 한 10시쯤에 와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11시에 와도 될까요? 저 11시부터는 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업에 한 반은 안 왔고, 그러니까 지금 올 수 있다고 하는 애들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래, 그러면은 화요일날 발표할 사람은 발표하고 금요일날은 이때 수업할 거야 하고 딱 끝났어요. 애들 약간 황당했고,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메일이 온 거예요. 자, 금요일날은 예정대로 보강 수업은 하는데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날 다 몰아서 할게. 근데 금요일날 하는 수업은 그냥
하루치 수업이고 안 와도 불이익은 없어. 자기 수업 일수는 챙겨야 되니까 더는 미룰 수 없고,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작까지 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애들이 안 올 거니까 그러면은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하되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을 한다. 근데 그게 좀 저는 저로서는 이상한 게, 안 중요하고 뭐 어쨌든 수업을 하긴 할 건데 안 와도 불이익이 없다는 건 사실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야?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을 지금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긴 와야죠. 일단은 수업료가 얼만데, 이 한 수업 한 수업의 수업료가 굉장히 비싼데, 제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뭐 안 배우고 그냥 넘어간다? 그건 너무 돈 아까운 일이고, 저 여기서 지내는 체류 비용도 있고 학교에 내는 등록금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수업 하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치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어제는 아이 재우면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숙제를 원래 오늘까지 마감일로 그 웹사이트에 이제 공지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파일을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이메일은 그 다음 주에 낸다고 해놨으면서 거기 웹사이트는 그냥 그대로 오늘까지가 마감일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것까지 바꿔놔야지. 근데 그것까지 바꾸면 본인이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 일정을 미뤄서, 본인 때문에 미뤄져서 아이들이 한 주 정도, 심지어 지금 총 제작 기간이 4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주가 미뤄져서 25%나 적은 시간에 애들이 뭘 만들어야 됐다. 그 일정을 그렇게 줄인 게 본인 탓이다, 이 얘기가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바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결국 웹사이트에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나중에 한 2-3일 늦게 내는 거잖아요. 지금 금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토, 일, 월, 화 5일이나 늦는 거네. (4일에서 5일) 늦게 내는 건데, 그래서 점수를 깎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니네 듀데이가 그땐데 니네가 늦게 냈잖아. 내가 숙제를 늦게 내란 말은 없었잖아. 발표만 그때 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물론 학생들도 그때 가만히 있진 않겠죠. 하지만 그 말이 완벽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해서 한번 봤더니 여전히 오늘 아침까지였고,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느니 나중에 이제 아니야, 내는 것도 화요일까지 내도 돼 라고 해서 제가 고칠지언정 제출은 해야겠다 해서 아침에 제 아이디어 생각했던 것들 정리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9시까지니까 저는 시간 내에 제출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 현업 일을 하면서, 실무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랑 막 미팅할 때 그거 괜찮죠, 그렇게 해도 되죠, 며칠까지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은 저 며칠까지 좀 요거 이렇게 이제 일을 더 많이 키우셨으니 제가 좀 한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죠? 그럼 그때 막 괜찮아요 감독님, PD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고, 미팅을 나가자마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감독님 저희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메일을 보내는 게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근데
현장에서 저랑 이제 얼굴 맞대고 미팅하시는 분은 당연히 된다고 얘기를 하셔도 그분이 뭐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담당자, 다른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일정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결정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전달만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저한테 이제 요구한 거, 구두로 요구한 거는 이미 기정사실인데 날짜는 거기서 그냥 구두로 얘기해도 바꿀 수 있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구두로 얘기해도 다 가지려고 하고 아닌 거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거기 앉아 계시는 담당자도 결정권이 있는 담당자들은 저랑 많이 잘 안 만나요. 말을 전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전달하고 저랑 뭐 얘기하면서 된다 안 된다를 자기가 판단을 못 하니까 일단은 된다고 얘기하시는 편이 많고, 보통 좀 연차가 되고 그러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거나, 더 연차가 많이 쌓이면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하거나 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연차가 많이 안 쌓이실 경험이 없다 보면 그냥 다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근데 경험을 해보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고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말은 한 40% 정도만 신뢰하고 향후에 제가 다시 메일을 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날짜는 이렇게 해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게 맞냐? 그게 맞다고 확인이 올 때까지는 작업을 안 해요. 미리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오케이가 되거나 아니면 리젝이 돼서 다시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말을 안 믿는데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여지를 주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딘가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막 문서 쓰고 영작해가지고 냈습니다. 지금은 괜찮고 다시 수정해서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도 저는 그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은 제가 아이디어를 짜놨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설명이 부족하다,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거기에다 더 첨부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저는 노트북을 빌리고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수업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어요. 도서관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가고 있습니다. 노트북 반납하러 가는 길에 지난 학기에 그 수화 같은 거 자문을 해줬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친구도 이제 저보고 깜짝 놀라서 인사하고, 촬영은 어떻게 돼가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왔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어가지고 우연히 봤는데도 좋았네요. 방금 저쪽 길에 막 소방차 한 대랑 구급차 한 대가 와가지고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계셔서 그분 이제 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부근에 아내가 이제 마트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를 통제해 놓은 데를 보더니 여기서 촬영하는 것 같다고 막 이랬어요. 저희 집 주변에서 촬영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와, 그렇게 통제까지 해가면서 촬영을 하나 했는데, 거기 사실 알고 보니 어떤 차가 사거리 한중간에 퍼져 있어서 아마 위험해서 그거를 이렇게 통제해 놓은 것 같다고. 오늘 이런저런 사고들이 있네요. 네.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면서 오늘 이제 수업한 거 좀 얘기할게요. 프로덕션 2 수업이었고, 사실은 이제 보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강이었고, 교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 주에 수업이 수업을 하루 빠져가지고, 그래서 불이 나게 보강 일정을 잡았는데 친구들 수업 일정이랑 전혀 맞추지 못하셔서, 네, 오늘은 그냥 거의 뭐 엑스트라처럼, 네,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참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수업이 있다고 하니 수업에 나왔고요. 오늘 무슨 수업을 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쇼필름 같은 거 좀 보고 뭐 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준비 안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장비를 이렇게 저렇게 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뭐 찍어보고 싶냐고. 근데 그 전에 그 몇 명이나 출석을 했냐면 3명 왔어요. 3명. 저는 한 9시 한 10분 전쯤에 와서 앞에서 이제 앉아 있었고, 9시 한 3분쯤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교수님도 안 오고 애들 더 안 오고, 뭐지 이러고. 근데 저쪽 복도 그 코너 너머에서 막 시끌시끌한데 약간 목소리가 저희 반 친구 한 명이랑 교수님 목소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쓱 가봤더니 이제 거기서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 쪽으로 오시길래 저도 이제 정리하고 교실 들어왔죠. 3명이서 이제 뭐 찍어보고 싶냐 그러길래, 뭐 아니 이 시간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보자 했고, 누가 뭐 찍을래 막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늘 되게 실험적인 영상을 만드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도 그 친구랑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게 있어서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뭘 막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너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다른 학교에 있다가 전혀 이거랑 상관없이 있다가 그냥 전과 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는 전혀 뭐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친구라 소규모로 딱 3명이서 했고, 전부 다 이제 카메라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약간 실험적이고 약간 재미있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고, 교수님도 이제 카메라 안에 들어와서 연기도 해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 한다는데 교수님이 뭐 자기는 싫다 할 수 없는 입장이어가지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2시간 정도 찍었어요. 근데 뭐 힘들이지 않고 찍었고, 이 친구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저처럼 뭐 이렇게 딱딱딱 뭐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흐름이 있고 이걸 먼저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그냥 의미 있는 샷들을 계속 찍어서 그걸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지점들이 좀 흥미로웠고, 부담 없이 찍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찍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찍으면서 다음 거 생각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대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이나 이런 거 비주얼적으로 계속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뭐가 있었다 없어지고 없었다 생기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이는 게 재밌다, 즉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과정이었고, 찍는 도중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저한테, 근데 너는 그 다 할 줄 알면서 여기 학교 왜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이 캐나다에 스무스 랜딩 하고 싶었다. 스무스 랜딩 이렇게 잘 여기 정착하는데 부드럽게 이제 정착하고 싶어서 학교라는 이 완충 지역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뜻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그럼 너
커머셜 광고, 상업 광고도 찍어봤어? 상업 광고 찍어봤다. 그럼 뭐 다를 줄 알아? 보통은 나는 거의 혼자 일해서 대부분 다 할 줄 안다. 그럼 너 뭐 LED 뭐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해봤어? 그런 거는 대부분 업체에서 하는 일이라 해보진 않았는데 할 수는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알겠다고.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농담조로 그냥 네가 다 애들 학교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뭐 일면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냥 끄덕끄덕 했더니 농담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농담 아닌데 나 진짜 그냥 여기서 애들 교수님 따라서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조교 역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끄덕끄덕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막 소규모 크루인데도 제가 이제 빌려온 장비들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이제 설치하고 딱딱 놔두는 거 보면서 뭔가 다 하는 앤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일할 때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오늘 그래서 찍은 거를 저희 그 감독했던 친구가 편집을 해볼 거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재미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나먹고 맛있는 냄새 나더라. 아무튼 그랬고 뭐 교수님 말로는 니네 3명은 좀 더 보너스 점수를 줄게 했는데 보너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친구의 그런 어떤 스타일을 배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서 다음 주 숙제를 또 주말 동안에 해야 되고 월요일 날은 제가 수업이 없는데 오전에 장비랑 스튜디오를 빌려놨어요. 녹음 숙제를 하려고. 사실 오늘 같은 날 하면 딱 좋은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녹음 숙제를 월요일 날 가서 하고 편집을 딱 그날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저기다가 저 사람 만들어놨네. 귀엽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할 거였고요. 주말 동안에는 잘 쉬고 아이랑 또 잘 놀고 그래야겠습니다. 걸어오니까 또 땀이 나네요. 휴. 어느 순간 제가 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좀 손 놓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좀 재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엮을지.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인터뷰 같은 게 필요할 시기인 것 같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가 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국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비 오는데 안전 주의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 조심하시고 또 위험한 곳이나 뭐 이런 곳 있으면 좀 피해 다니시면서 안전하게 이번 비 오는 기간을 잘 지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토론토였습니다. 뿅.